다음 질문은 그 타인을 흉보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하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동생이 흉보지 말라고 할 때마다 답답하고 힘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자신이 누군가를 누군가를 흉보고 또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이러한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 그 타인에 대해서 타인이 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그대로 보아넘기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그러하면은 안 된다라고 나만의 감각적인 현실 부정의 생각으로서 그를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현실 부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내 주장을 펼친 적이 있나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 역시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하기에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그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의 의견, 그의 견해를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내가 현실 인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있는 반면에 나의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이렇게 존재를 해요. 내 의견이 있는 반면에 내가 비방했던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견 역시도 이렇게 내 의견도 있고 상대의 의견도 있고 저 사람의 의견도 있고 이 사람의 의견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의 인정인데 그 사람의 의견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가 그렇게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돼 라고 함으로써 나는 현실 부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 비방, 남탓, 분노, 욕심, 무기력, 원태, 자기 학대, 이것이 어찌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삶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아서 이렇게 남을 탓하고 내가 분노를 하고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삶이 무기력하고 변태스럽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 또 타인에 대한 그 야유 흉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은 내가 이러한 현실 부정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여기에서 타인을 흉보는 내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이 부분에서 돌아보았을 때, 이 역시 이 거스름의 삶인 거죠. 타인을 흉보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남 흉을 한번 보고 하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같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편안하고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이 역시도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라고 하는 이 현실부장의 강박사고를 계속 강화를 시켜줘요. 이러한 행위를 계속 했을 때.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타인을 흉보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보자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이 불안이 왜 생기느냐면은 내가 고자질을 흉을 보고 남 탓, 남 욕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서 과거에 했던 행위들이 이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또는 내 상사가 알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했기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럴 수 있는 것을 부정을 했거든요.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하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흉보는 내가 누군가를 흉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부정했기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달리 괴로운 게 아니고 나는 절대 피해를 봐서는 안 돼 라고 현실 부정을 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흉을 봤잖아요. 타인을 흉을 봤으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이후에 피해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러한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삶에 이 음지가 존재를 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음지가 존재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양지만 받아들이고 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 저 현실 부정이 되고, 그런데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것 우리 삶의 일부 아니겠느냐라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뭐 그 정도 감수하겠어. 그 정도는 감수하고 내가 기꺼이 달게 받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현실 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볼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믿음에서 마음이 힘든데,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해요.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흉보았는데 나만은, 그렇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됐잖아요.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든 이러한 소문은 또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런 것이 우리 삶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자가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불안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한 것은 뭐냐면은, 내 삶에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로 인해서 있는 피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상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서 답답한 부분도 생기고, 생각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온갖 망상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질문자의 동생이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흉을 고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분이 흉 보지 말라고 할 때마다 답답하고 힘이 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제대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동생이 흉 보지 말라고 해서 동생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서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게 동생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현재 거스름의 행동을 하고 거스름의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타인에 대한 흉을 보지 말라고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뭐냐면은, 동생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현실 부정을 한 거야. 동생은 나에게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힘이 들게 돼요. 생리적인 증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신경증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요. 현재 이분께서 과거에 누군가를 흉보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현실 부정을 한 것이잖아요. 이 동생분은 이 현실 부정인 타인 흉보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거는, 공황장애도 그렇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버스를 탄다고 해서 그 버스를 탐으로써 내가 현실 부정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역시도 내가 현실 부정하는 당시에 현실 부정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역시도 내 삶에서 존재하는 그 현실 부정을 무일하게, 그 현실 부정을 하기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현실 부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서 신체적 증상에 커다란 압도를 당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내가 무엇을 현실 부정을 했고 당시에 어떤 현실 부정의 생각을 했는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계속 내가 현재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추적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지금 현실 부정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단편에서도 그대로 이제 계속 이것을 현실 부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그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올려주신 부분들 역시도 이것을 여기서 현실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현실 인정으로서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 역시도 다 여기 이런 부분에서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나의 삶으로 체득을 해 가셔야 이제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생과 이 질문자분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다시금 이 음과 양으로 풀어보면은, 또 여기 동생 의견이 우리 삶에는 이분 안에서 이분의 음양으로 보았을 때, 양지가 이분한테는 자신의 의견이잖아요. 내 의견. 그리고 음지는 동생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서 내 의견이 맞으니까 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동생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인을 흉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타인을 흉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당신을 틀렸다. 이렇게 내가 상대 부정을 함으로써, 그러한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상대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 역시도 자기 자신이 행동과 생각이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맞기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 상대방은 자기 주장을 할 때 자기 주장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말을 하면서 내 의견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강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견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 역시도 존중을 해줌으로써 서로 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상대에 대해서 내가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강하게 현실 부정을 하기에 저 사람에 대한 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비방이 분노가 올라오고 상대방 탓을 하게 되고 욕심은 끊임없이 부리고 그렇죠. 이 역시 뭐냐면은 이러한 감정들 역시 뭐냐면은 이 현실 부정의 생각으로서 이러한 정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 네. 저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이 둘 다를 인정하며 살면 얼마나 이 삶이 편안하겠어요. 내 말도 맞고 상대방의 말도 맞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틀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겠어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의견이 관철돼도 좋지만 상대방의 의견이 관철되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양지와 음지 둘 다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더욱더 삶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강박적인 행동과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 이러한 행동과 사고를 함으로써 비방, 남탓, 분노, 욕심, 무기력, 권태, 자기학대, 야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음지와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순리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순리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사고를 듣고 쓰고 읽고 또 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단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단편을 통해서 나를 비춰서 돌아봄으로써 그리고 내준 과제를 이제 성실히 함으로써 순리의 생각과 순리의 행동 이러한 것들이 차츰 내 삶의 현실 인정의 삶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순리적인 생각과 순리의 행동을 하니 어찌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삶을 이 양지도 좋지만은 음지도 괜찮다라고 강하게 믿음으로써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유순하고 또 순리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워 보이죠.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이 내면 안에서는 이러한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연한 사고 그리고 그렇게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나더라도 그 강한 내면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은 현실 인정과 우리 삶이 양지와 음지로 되어 있는데 이 현실 부정의 이러한 강박을 하나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외형적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고 이렇게 좀 강박적으로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기 중심이 없어요.
이렇게 둘로 존재되어 있는가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내 삶의 현실 부정이라는 하나의 카드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 이런 이 양지를 만나더라도 음지를 만나더라도 양지 만나면 그런 대로 좀 편하겠죠. 그런데 음지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의 카드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 현실 부정은 내면적으로 우유부단한 부분들이 많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여기서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타인을 흉보는 내 모습을 누군가 고자질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가 않겠어요. 타인을 흉보는 것이 타인을 흉봄으로써 이후에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자질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이후에 내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러한 비현실을 주장을 하는 거죠.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럼으로써 현실 부정으로서 세상을 살라니까 항상 불안하고 고달픈 거죠. 마음이. 그럼으로써 공황장애도 나오고 불안장애 그러면서 강박증 같이 나오는 거. 그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항상 불안하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므로 누군가 고자질해서 내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래 그 정도의 피해는 한번 당하겠어.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이상 마음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피해란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피해를 입기 전에는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고 피해를 입을 때에는 또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또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피해를 입은 뒤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또 그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피해를 당했다 하면서 계속 이러한 지났던 과거를 다시 붙잡으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힘들고. 네. 그럼요. 저는 그랬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니까 어때요? 그럼요. 그렇게 이 현실 인정의 삶을 사는 분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고 순종적으로 보이지만은 이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을 만나더라도 다 적용하면서 그럴 수 있음으로 넘어가니 얼마나 삶이 경쾌하고 밝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동생분의 말처럼 남에 대해서 이렇게 흉물 보는 행위, 그리고 타인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그 현실 인정의 사고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음을 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참 그것만큼 더 좋은 게 됐어요. 사람답게 살아가야 내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사람다움은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러한 일들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순리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살려니 얼마나 이 혼란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남에 대한 이런 험담, 흉보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은 이 동생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을 그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체득하지 못하였기에 내 마음이 그렇게 더 힘든 거죠. 이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랬기에 내가 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현실 인정으로 살지 않으면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현실 부정의 사고에 빠지게 되면은, 현실 부정의 사고에 빠짐으로써 타인에 대해서 많은 눈치를 보고, 그리고 불안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망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불안장애도 생기고, 그리고 이런 강박증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 현실 부정에서부터 다 비롯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현실 부정의 삶을 삶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현실 부정의 테두리가, 현실 부정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강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커지는 거죠. 커짐으로써 많은 시간을 이렇게 키워오게 되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현실 부정의 강박 사고를 점점 키워옴으로써 비방, 남탓, 분노, 욕심, 그리고 더욱더 더 키우게 되면은 무기력과 권태, 그리고 자기 학대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으로 살면은 이 과연 좋을까요? 그러면 마음에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함 속에서 또 다른 불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불안장애는 자연스레 오고 그 뒤를 이어서 공황장애도 찾아오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공황장애가 또 언제 생길지 모르고 불안장애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답답한 거죠. 그렇게 현실 부정으로 삶으로써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돼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놓을 수 있는, 내가 머무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제한이 돼요. 이게 좋을까요? 그것들이 다 이 현실 부정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 아직까지 못하죠. 그전에는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는 것조차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그 앞에 가서 서서 기다리는 정도까지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현실 인정이라는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엘리베이터만 보아도 구토가 올라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현기증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엘리베이터를 봄으로써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내가 생각을 잘못 일으킴으로써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현실 인정이 됨으로써 지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구토가 나오거나 공황장애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병의 원인들에 있어서 현실 부정이 그만큼 이러한 강박적인 행동, 강박적인 사고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공황장애 당연한 거고. 이러한 마음병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어디냐면 이 현실 부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현실 인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 건강 염려는 지금 좀 어때요? 그럼요. 그렇죠. 건강 염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죽음에 대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파서는 안 된다라는 이 비현실을 고집하고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비현실을 고집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해가 떴으면은 해가 지고 있다 달이 떠오르고 그리고 아침이 가면은 저녁이 오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순리인데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또 이렇게 소멸을 하고 소멸이 있으면 다시금 또 이 생명이 잉태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으면 또 장년층으로 넘어가고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인데 이것을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죽는 것을 거부하고 함으로써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몸도 마음도.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게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이 중간에 이런 이외에 이런 마음병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약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증상들
정상들을 눌러는 주죠. 약을 먹으면서 정상들은 눌러주는데 이런 현실 부정적인 이런 기분 강박은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약을 먹는다. 약 먹는다. 이거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 현실 부정을 현실 인정으로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감정들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양방에서 이 공황과 강박증 하는 부분에 치료 부분에 있어서 인지 행동 치료를 하잖아요. 인지 행동 치료를 함으로써 현실 부정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병원 가서 그 인지 행동을 치료하면서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는 이 행동들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각각의 증상들 또 나오는 또 부딪히는 이 현실의 벽에서 부딪히는 각각의 증상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수없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계속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병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치료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계속 인지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가능하진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현실 부정의 생각을 현실 인정의 생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만큼 삶이 경쾌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죠. 근본적인 부분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나의 어떤 사고 체계가 내 병을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기본이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 부정이 가장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럼요. 이 현실 부정이 현실 인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언제나 강박, 공황장애, 이인증, 불면증은 끊임없이 계속되거든요.